레비의 퇴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펼쳐졌고 경기 또한 다소 이색적인 분위기에서 치러졌습니다. 레비 회장은 토트넘 부임 이후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사태는 토트넘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최하위 팀을 상대로 손흥민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전들을 이틀 쉬고 출격시킨 장면이 왜 특이점일까요? 오늘 경기를 앞두고 주요 언론들의 토트넘 예상 라인업이 제각각이었던 이유는 5일 후 프랑크푸르트전이라는 중요도 별 5개짜리 매치가 기다리고 있고 세상 어느 팀이라도 주전의 로테이션이 당연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5일 후 경기는 다소 여유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토트넘 주전 선수들은 8일간 3경기라는 강행군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는 전반기에 토트넘이 5대0 대승을 거둔 최하위 팀이 상대였고 심지어 상대와 상관없이 토트넘의 리그 성적은 승점 3점이 절실한 상태가 아닙니다. 강등권과는 널널한 차이가 있고 유럽 대항전을 꿈꾸는 팀들을 쫓기엔 어려운 상태로 사실상 리그 잔여 일정은 큰 기대감도 변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로파리그는 토트넘에게 사활이 걸린 대회이고 선수들 입장에서도 올 시즌 남아있는 유일한 목표입니다. 결국 중요하지 않은 리그 경기에서 필승을 위한 라인업을 꾸린 코칭 스태프에게는 승점 3점보다 분노한 여론을 잠재우는 목적이 더 컸고 이는 보더진의 퇴임 요구를 받는 팀들 사이에서 제법 자주 보여진 사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지만 월요일에 토트넘은 지난해 재무지표를 발표했고 실적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경기를 앞두고 펼쳐진 시위는 예고된 수순이었고 만약 오늘 경기까지 비기거나 패배한다면 이후 상황은 모두 예상하실 것입니다. 최하위 팀을 이기지 못했다는 상징성은 재무지표만큼이나 거대하고 토트넘에게는 팬들뿐 아니라 모기업을 향한 투자자들 또한 중요한 카운터 파트너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분명하고 그동안 성적이 부진한 시즌에도 보더진이 공고했던 이유 첫 번째가 리그 1위를 다투는 수익성 덕분이었습니다. 즉 현재 레비 회장은 부임 후 처음으로 사업과 성적 주말이 토끼 모두를 놓친 벼랑 끝 입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승리를 챙겼지만 첼시전에 투입된 선수들 전부가 몸이 무거웠고 그들 중 대부분 선수가 5일 후 출전이 예상되므로 토트넘에겐 회복이 최대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의 승리는 속된 말로 카드 돌려막기에 가깝습니다. 하루는 무사히 넘어갔지만 만약 프랑크푸르트전에 패배한다면 결국 로테이션이란 주제가 떠오를 것이고 오늘 받을 비난이 그날 곧덜의 이자와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클럽 입장에선 경기를 넘어 사업적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희생양은 만에 하나 생기는 추가 부상자입니다. 손흥민은 첼시전에서 후반 88분까지 경기장 3분의 2 거리에서 스프린트를 가져갔고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전부 쏟아 부은 이틀 후 선발 출격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지난 경기와 흡사했지만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가속도는 미세하게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회복하기에 누구라도 충분하지 못한 시간이었고 특히 스프린트 횟수가 대폭 늘어난 지난 시즌과 올 시즌에 대두되는 쟁점입니다. 그리고 터널을 빠져나가는 장면에서도 평소보다 느린 걸음을 보였습니다. 절뚝였다까지는 아니지만 특유의 걸음걸이와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풀타임 출전이 아니었던 걸 상기하면 경고음이 분명하고 프랑크푸르트전 그의 컨디션은 팀 승리를 위해 정말 주요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뮌헨을 상대로도 경기력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던 팀입니다. 특히 점유를 노리는 팀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 뮌헨이 그들을 꺾은 최대 요인은 수비 라인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윙어들의 스피드였습니다. 해당 장면에서 토트넘의 주인공은 손흥민이고 그의 스피드는 다음 경기의 향방을 가를 주요 키워드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장면은 손흥민이 득점자보다 어시스트나 기점 혹은 관여한 선수에게 더 강한 축하를 보내는 부분이고 올 시즌에 특히 활발해진 장면입니다. 손흥민은 오래도록 자신에게 어시스트를 보낸 선수에게 달려가곤 했지만 올 시즌에 팀 득점에서도 득점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에게 강한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팀이 이기기 위해선 당연히 이타적인 플레이가 필요하고 득점자가 모든 영광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박수를 나눠 가지는 배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최근 스카이 스포츠 방송에 출연해서 전한 말과도 연결선상이 있습니다. 그는 가장 상대하기 힘들었던 선수로 캉테를 꼽았고 당시 첼시의 강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Best player that you've ever played against? Maybe it's a defender that you've been up against, but is there one player that you'd look at you've ever played? I kind of really felt really hard against playing Kante because he was actually everywhere. He was actually everywhere. Covers a lot of ground. Yeah. Covers a lot of ground, and I mean, you kind of underrate that kind of a performance, you know, Okay. because you don't get that much sport headline, you know, like Yeah. spotlight or whatever we Doing call the work yeah. off the ball, you mean? Yeah, That yeah. can go unnoticed. Yeah, so like
people making jobs behind the, like everybody gets a spotlight when the guy is scoring goals, but I mean he was just everywhere. He was so tough play against, you know, when he was at back Chelsea. So. 캉테는 첼시 최고의 스타는 아니었지만 압도적인 팀 플레이였고 프랑스의 월드컵 우승 시점에도 코어는 캉테였습니다. 내가 득점하겠다와 팀 승리를 위해 역할하겠다는 차이는 축구에서 상당히 거대하고 캡틴은 팀의 많은 선수들이 그러한 태도로 임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한 가지 오게티가 있다면 팀 최고의 피니셔였던 본인 또한 같은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고 가장 득점이 많던 시점과 비교하면 분명 슈팅 대신 패스의 선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슈팅을 쏘는 선수과 동료들에게 이타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면 모순이고 들을 리도 없기에 그는 솔선수범하고 있고 여기까지는 캡틴으로서 분명 훌륭한 업무 수행입니다. 하지만 11명 중 가장 슈팅 정확도가 뛰어난 피니셔라는 관점에선 다소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저도 정답을 모르겠지만 결국 해당 주제는 캡틴이 아니라 매니저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고 특정 위치에서 욕심을 부려도 되는 조건과 무조건 이타적이어야 할 포지션의 적절한 밸런스를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 해당 부분이 아예 공백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정확히 프리킥 상황에서의 재방송들 때문입니다. 키커가 있지만 여러 선수가 공을 들고 서로 차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았고 여기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것은 관리의 부재입니다. 좋게 말하면 필드 위에서의 상황을 선수들에게 자유롭게 맡겨두는 것이지만 축구는 결과론이고 성적이 좋지 않은 팀에게 그런 장면들은 방임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욕심과 이타심의 경계에서 균형을 도모하는 매니저의 역할은 거대하고 과거 맨유 영광의 시대에 전술보다 많은 횟수로 감독의 매니징이 언급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가 남은 오늘 경기였지만 다음 경기에 비하면 분명 작은 하루입니다. 만약 유로파리그에서 탈락하면 올 시즌 토트넘의 실패 밑에 도장이 찍히는 것이고 팀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바람은 향후 10년이 걸린 클럽의 주요 과제이지만 사실 선수들 입장에선 10년 후가 아니라 당장 올해가 중요합니다. 시즌이 끝나면 떠날 선수, 남을 선수로 갈릴 것이지만 유로파리그 우승 타이틀은 현재 클럽에 등록된 모든 선수들에게 분명한 명예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에겐 클럽의 향후 계획보다 당장의 결과가 주요해졌고 특히 주력 선수들의 계약 종료가 다가오고 있기에 더욱 클럽의 입장과 선수의 입장에서 차이가 생긴 현 시점입니다. 손흥민 팬들 입장에서도 토트넘의 구단주가 바뀐다거나 10년 로드맵을 작성한다는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올 시즌의 유로파리그에서 마지막 무대까지 살아남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 최대의 가치임에 분명합니다. 어느 시즌보다 어두운 표정으로 경기장을 자주 빠져나갔던 캡틴이지만 시즌의 마지막만큼은 활짝 웃으면서 끝내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프랑크푸르트가 놓여 있습니다. 결전의 날은 5일 후입니다.